안녕하세요. 예, 또 뵙겠습니다. 장원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팀 중에 하나죠. 프리미어리그 명문 리버풀이 왜 이렇게 잘 나가나? 엄청 잘 나가요 지금. 리버풀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먼저 백진삼 광고 한 편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트레린의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녹화된 시점은 크리스마스에 녹화를 했고요. 12월 27일 레스터전 경기는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녹화 중계니까 혹시 그 레스터전 경기 결과가 는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거 알아주시고, 아무튼 크리스마스 전까지 치른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딱 한 번 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나? 이 경기력이,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올 시즌 5대 리그에서 리버풀의 경기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리버풀이 어떻게 이렇게 공격과 수비에서 잘 나가고 있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일단은 그 슬롯 감독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슬롯 감독은 그 전임자 위르겐 클롭으로부터 팀을 잘 받아서 클롭이 쌓아놓은 선수 구성이나 전술 위에 본인의 새로운 전술과 역할을 얹은 거죠. 그래서 이게 두 전현직 리버풀 감독의 어떤 전술이라든가 용병술이 잘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올해 그 리버풀의 그 경기력에서 하이프레스 잘 되고 있죠. 하이프레스는 원래부터 이 클롭 감독부터 개겐 프레싱 해가지고 원래 전통적인 특징이지만 그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가다듬고 있다. 그리고 스퀴즈 피치,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짜내는 거, 이걸 되게 잘하고 있어요. 상대가 느린 패스나 백패스를 할 때 선수들의 위치를 높여가지고 상대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골망에서 멀리 떨어뜨리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역할들을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플레이와 또 포지션 풋볼의 어떤 조화, 상대팀이나 경기 진행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 그러니까 포지션 풋볼과 다이렉트 풋볼이 매우 유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변환을 해주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금 모습을 리버풀이 보여주고 있고요. 빌드업 플레이도 상당히 더 체계적으로 가다듬어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올해 리버풀이 매우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 같은 거 이제 그 동영상 하이라이트 리버풀 올 시즌 활약들 이렇게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기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 샷 타입, 슈팅 타입을 보겠습니다. 위쪽이 공격이고 밑에 슈팅 허용한 게 이제 그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공격에서 지난 시즌보다 오픈 플레이의 슈팅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코너킥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패스트 브레이크, 그러니까 그 속공 횟수도 조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지난 시즌보다 이 어떤 그 공격 스탯에서 있어서의 수치가 약간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를 한번 볼게요. 수비에서도 오픈 플레이 허용 횟수가 조금 늘어났고요. 나머지 수치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공격 쪽에서 그 오픈 플레이의 슈팅 횟수가 좀 한 경기당 2개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이거는 그 평균 횟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클롭 감독 시대에 비해서 슬롯 감독의 이 리버풀은 조금 더 볼을 더 컨트롤하고 조금 안정지향적인 슈팅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부 기록을 한번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은
득점, 실점 기록은 거의 똑같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픈 플레이 슈팅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을 점유하고 패스를 돌리고 정상적인 플레이에서의 득점 효율은 조금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슈팅 수가 한 5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지난 시즌에 평균 슈팅이 20.8개, 올 시즌 16.0개예요. 그렇다면은 득점 효율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점유율이 지난 시즌 62%였는데 올 시즌 16경기 치른 현재까지 57%였어요. 그래서 슬롯 감독의 리버풀도 물론 점유율을 중요시하지만 그 점유율이 단순히 오래 볼을 소유하고 있기보다는 점유율 축구를 하면서도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른 템포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점 그 수비 오른쪽에 이제 그 수비면에 있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인터셉션과 클리어링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인터셉션이 경기 평균 0.7, 그러니까 한 경기 평균 1개 정도 더 늘어났다. 선수들이 그 어떤 그 팀 디펜스 또는 그 상대의 패스를 끊고 나가는 이런 장면이 지난 시즌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클리어링 숫자도 늘어났죠. 땅볼 쟁탈전 역시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표들을 왼쪽에 샷 타입이나 오른쪽에 스태츠 퍼 게임 이걸 둘 다 비교를 해봤을 때 클럽 감독 밑에서 운영하던 그러한 경기 전술 스타일에 슬롯 감독의 좀 더 효율적인 축구가 좀 얹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24승 10무 4패 승률 66%였는데 올 시즌에는 16경기 동안 12승 3무 1패 승률 84%로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무승부는 0.5승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무승부는 5승 5패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3무승부는 1.5승 1.5패로 나눠서 계산을 했으니까 단순히 뭐 전체 경기에서 몇 승을 얻었나 이게 승률이 아니고 무승부도 승률에 포함해서 계산했다는 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자. 나중에 또 이걸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38경기 중에 24승이면 무슨 66%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린다. 무승부를 0.5승으로 계산했다는 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즌에는 그 리버풀이 주 포메이션이 4-3-3 포메이션이었고 올 시즌에는 물론 4-3-3도 가끔 사용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4-2-3-1로 플레이를 했어요. 수비진은 변화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즌에는 엔도가 상당히 수비형 미드필더 뒤쪽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은 올 시즌에는 싹 들어갔어요. 가끔 이제 뭐 백업으로 뭐 교체 멤버로 나오더군요. 그렇지만은 올 시즌에 이제 4-2-3-1 그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을 하면서 메칼리스터와 흐라븐버흐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소보슬라이가 이제 그 센터포드 뒤쪽으로 올라갔죠. 요 포진도를 보시면은 선수의 이름은 엔도 대신에 흐라븐버흐가 들어온 거 외에는 베스트 11의 구성은 같은데 이제 포메이션이 좀 달라졌고요. 골키퍼 자리에 알리송과 켈러허가 거의 절반씩 지난 시즌까지는 뭐 당연히 알리송이 무조건 뛰었지만은 올 시즌 켈러허 골키퍼가 알리송 못지않게 경기에 많이 나서고 있다는 거 요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과 올 시즌 강점과 약점 여러분 쭉 보시고요. 왼쪽이 공격 오른쪽이 수비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C는 A, B, C, D, E로 했는데 C는 프리미어리그 평균치로 보시고요. B는 우수한 것, A는 최고 수준, D는 조금 부족하고 E는 가장 부족한 것 이렇게 쉽게 5단계 평가로 보시고 C가 중간이고 A, B, C, D 이렇게 평점을 매겼다. 일단 간단히 생각을 하시고요. 먼저 공격을 비교해볼게요. 지난 시즌과 올 시즌 공격을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공격의 어떤 그 평점이 조금 전체적으로 낮아진 건 있어요. 오픈 플레이에서의 기회 만들기라든가 세트피스 이쪽은 지난 시즌보단 조금 떨어졌습니다. 볼 점유율도 살짝 낮아졌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그 굉장히 효율적으로 득점을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문전 처리 능력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적은 슈팅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수비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중전 능력이
살짝 조금 저하됐고, 대신 이제 지난 시즌에 좀 역전패를 몇 번 한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리드 지키기 역전패가 좀 상당히 많지 않다는 거. 사실은 뭐 16경기 치는 동안 한 번밖에 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드를 지키는 능력은 뭐 지난 시즌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한. 그래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까 그 다른 그래프를 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 플레이에 의한 슈팅 그리고 전체 슈팅 이게 줄어들었지만 득점은 똑같아. 그리고 슈팅도 적지만 득점은 똑같다는 것은 지난 시즌보다 골 결정력이나 효율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술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공격 시에 자 보세요. 4번 반데이크가 볼을 물고 하프라인 넘어서 이제 그 1차적인 공격 셋업을 하죠. 그리고 저쪽 위쪽에 이브라임 코나테가 거의 최후방 수비로 만약에 대비해서 하프라인에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쪽에 오른쪽 터치라인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 보이시죠? 아놀드. 저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왔다 밖으로 나왔다. 이 선수가 오른쪽 라이트백이지만 안으로 많이 좁혀 들어오는 플레이가 많아요, 올해. 그리고 위쪽에 살라 보이죠? 살라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 여러분들 소파스코어라는 거 많이 보시죠? 소파스코어로 한번 그 히트맵을 한번 보시면 살라가 지난 시즌보다 더 와이드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 방송 끝나고 소파스코어 살라의 히트맵을 한번 보세요. 지난 시즌에는 물론 지난 시즌에도 라이트 윙이지만 안쪽과 왼쪽으로도 좀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좀 더 라이트 윙에 많이 특화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박스 쪽으로 안으로 접혀서 안으로 침투하는 대각선을 침투하는 건 여전합니다. 뭐 세계 거의 정상급 그 플레이를 보이고 있죠. 그런 스타일의 플레이가. 근데 어쨌든 살라는 오른쪽에서 좀 와이드하게 많이 뛰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공격 측면으로 넘어왔을 때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거 지금 이 와이스카우트 그 전문 분석위원이 이거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볼게 조타와 존스가 최전방의 투 스트라이커처럼 보이지만 조타는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에 존스라든가 또 미드필더 10번 그 메칼리스터 선수 있죠. 이 선수들은 저기 점점점 찍힌 화살표가 이게 볼 없이 침투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선수들은 이 선에서 침투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조타는 가운데 또는 약간 오른쪽 측면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어떤 센터포드의 역할을 해주지만 메칼리스터 같은 선수는 침투를 한다. 네. 요것은 그 와이스카우트 전문 분석위원회 그래픽입니다. 이것은 이제 살라와 동료 선수들이 볼이 없을 때 어떤 루트로 어떻게 침투하나 이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살라가 오른쪽에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살라는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도 좀 더 라이트 윙에 많이 특화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지난 시즌 대비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8번 소버슬러이 많이 올라왔죠. 미드필더인데. 그리고 저쪽에 왼쪽에 코디 학포, 그리고 저 자리에는 학포 대신에 디아스가 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스 또 침투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를 가둬놓고 플레이를 하다가 침투할 때 어느 방향에서 최소한 5명 내지 6명이 어느 위치에서든지 기습적으로 침투를 하면서 볼을 받아서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이 호흡이 이 대여섯 명 공격수들 미드필더 사이에 정말 잘 맞고 있어요. 이건 지금 침투 플레이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은 저 상황에서 뭐 U자 빌드업을 할 때도 있고 반대편으로 오픈해서 제 크로스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좀 수비가 좀 떨어졌으면 중거리 슈팅을 날릴 수도 있지만 리버풀의 그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를 가둬놓고 하는 기본 플레이는 이 지금 침투 플레이예요. 이 선에서의 날카로운 침투 플레이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5대 리그 96개 팀 중에서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팀 중 하나다. 자, 이거는 수비 때,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을 하지만 수비 때 4-2-4 포메이션을 또 상당히 중점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상대 센터백이 빌드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오른쪽에 노란 유니폼 그
그 공이 발에 있고 이제 저 선수가 이제 빌드업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리버풀은 클럽의 개개인 프레싱의 기본은 갖고 있지만 그 정도로 많이 앞으로 가진 않는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클럽이었다면 저 앞에 지금 일선 지금 디아즈, 조타, 소보슬러이, 살라 요 라인이 좀 더 앞으로 갔을 거예요. 지난 시즌 같으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상대가 옵션이 있죠. 뭐 크라븐버흐와 맥칼리스터의 그 2선과 최전방 사이에 좀 공간이 있고 노란 유니폼 선수 2명, 3명이 있잖아요. 2명, 3명. 크라븐버흐하고 맥칼리스터가 그 사이에 있는 2명을 지금 제대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센터백이 노란색 센터백이 중거리 패스나 뭐 칩패스를 해서 그 두 선수에게 해준다고 그래도 여기서는 1차 수비가 걸러집니다. 그리고 일선의 선수들은 만약에 저기서 그 로빙 패스를 해서 그 하프라인에 있는 두 선수 동료에게 줄 때 바로 백을 해가지고 에어싸는 플레이를 할 거예요. 저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다는 거는 또 하나 지금 그 선수들이 이제 짧은 패스 여기 이 상황에서 짧은 패스로 뭐 이렇게 패스를 하면서 온다? 그럼 적당한 위치를 기다렸다가 뭐 본인들 앞에 어느 정도 적당한 위치가 되면 그때 이제 기다렸다가 지역 프레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선이 이 간격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버풀 선수들이. 그리고 최후방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브라임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슨 이제 포백 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상대 최전방 공격수는 이미 옵사이드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 있잖아요. 최종 라인 컨트롤 이 코나테의 최종 라인 컨트롤 이것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소보슬라이가 앞으로 전진했잖아요. 미드필더인데 소보슬라이가 앞으로 전진해서 맨 최전방에 앞에 4명 라인을 만들었어요. 4-2-4 포메이션의 그 포맷의 그 수비 라인을 구성을 할 때 저것은 상대의 어떤 짧은 패스 게임이나 드리블 돌파 또는 띄워주기 중거리 패스를 다 체크할 수 있는 소보슬러이. 사실은 소보슬러이는요 저 위치에도 있죠. 그 화살표 점 찍은 화살표의 시작점, 그러니까 맥칼리스터와 크라븐버흐의 중간에 있어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앞으로 전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선수는 언제든지 백을 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수비 형태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4-2-3-1이지만 수비할 때 4-3-3 형태 내지는 또 4-4-2-4, 4-4-2 형태를 아주 그 슬로우 감독 체제에서 능동적으로 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트랜지션,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의 어떤 다이어그램인데요. 자, 흐라븐버흐가 앞으로 그 맥칼리스터에게 패스를 해줬을 때 디아즈라든가 조타, 소보슬러이, 살라의 어떤 위치나 그다음에 침투 방향을 지금 Y 스카우트의 스카우터가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리버풀의 어떤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역습 형태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포지셔널 플레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보슬러이가 미드필드와 최전방 또는 뭐 심지어 그 조타와 함께 뭐 투톱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플레이를 하고 늘 중원과 최전방에서 수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공격력에 있어서 효율적이면서도 볼 점유율도 높으면서도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고 또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결정력으로 올 시즌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라의 움직임, 가운데로 갔다가 앞으로 전진한다든가 또는 왼쪽 윙에서 가운데로 좁혀가는 디아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되고요. 조타는 하여튼 올해 그 조타 또는 저 자리에 조타나 이제 다윈 누네스 이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어쨌든 슬롯 감독은 그 유기적이고 유동적이고 공간을 활용하고 또 살라, 소보슬라이, 조타 그다음에 뭐 맥칼리스터, 디아즈 이런 선수들의 어떤 공간 활용,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걸 침투하는 역할, 그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자주 변화되면서 아주 다양한 공격을 파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동영상 하이라이트 편집본들이 있으니까 리버풀이 어떻게 해서 중원에서 어떻게 볼이 나가고 최전방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한번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버풀은 일단은 그 16경기 치는 동안 한 번밖에 치질 않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한 팀을 꼽으라. 그럼 전 단연 리버풀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또 맨유 팬들이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맨유 팬도 아니고 리버풀 팬도 아니에요.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맨유가 잘할 땐 또 제가 칭찬을 하죠. 레알 마드리드 칭찬할 때 또 뭐 바르사 팬 오셔가지고 막 비난하고 뭐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리버풀이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 드리면 슬롯 감독은 전임자 클롭 감독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 유산 위에 본인의 스타일을 더 얹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전체적인 공격의 볼 소유라든가 이런 게 조금 줄어들고 슈팅 횟수도 줄어들었지만 최대한 컨트롤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한 결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공격, 수비, 또 미드필더진의 특히 그 공격진과 미드필더진 이 6명의 유기적인 움직임 매우 잘 돌아가고 있다. 디아스나 학포 왼쪽에, 오른쪽에 살라, 이 선수들의 플레이가 지난 시즌보다 더 일단 와이드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지만 거기서 좀 더 위력적인 공격을 파생하고 있다. 알렉산더 아놀드나 그 왼쪽 풀백은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더 많아졌다. 지난 시즌에 엔더의 위치에서 지금 프라븐버흐가 훨씬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맥칼리스터는 공격 가담이 더욱 늘어났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브라임 코나테 매년 기량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골키퍼 위치에 알리송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월클 골키퍼 맞아요. 근데 켈러 골키퍼가 올해 깜짝 놀라운 플레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리버풀 팬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거예요. 누가 하나 부상을 당해도 대체제가 아주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튼튼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프로 녹화할 때까지 16경기밖에 안 치렀잖아요. 그러면은 EPL 22경기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다른 포지션 어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 적어도 살라 정도 되는 선수가 아니면 나머지 선수는 어느 정도는 이게 대체가 가능한데 골키퍼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리송과 켈러라는 정말 잘하고 있는 골키퍼가 2명 있다는 거, 이거 리버풀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여기서 100번 떠들어봤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 한번 보시는 게 훨씬 효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고 일단 머리에 넣으시고 요 리버풀이 올해 요러한 특징이 있구나. 그래,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 편집된 걸 보시면 아마 쏙쏙 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팬 여러분은 더욱더 화이팅 하시고, 맨유 팬 여러분들도 분발하시고, 맨시티 팬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남은 이제 하반기 우리 프리미어리그 더욱더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리버풀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